자, 54번 가볼게요. 54번 가보겠습니다. 54번. 방송, 통신, 발전, 기본, 법령상, 방송, 통신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 통신, 발전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자. 아, 돈 문제네요. 돈 문제. 돈 문제가 나왔는데, 자, 요거 관리, 운영하는 주체를 물어보는데요. 여기서는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답입니다. 일단 답인데, 자, 여기 보니까 2번에 국무총리도 앞으로 답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답으로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협회도 답으로 많이 나올 거고. 자, 근데 협회는 이건 답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답이 방송통신위원회인데요.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누구누구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단 국무총리가 들어가고요. 국무총리가 들어가고, 자, 대통령을 빼면은 사실상 대통령 포함해서는 2인자에 해당하죠. 우리나라 국가 수반으로서는 2인자고, 그다음 위에서 아까 보셨던 과학, 기술, 정보통신부 장관도 들어갑니다. 장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우리 국회의원, 분과위원, 국회의원도 포함이 됩니다. 요 방송통신위원회는요, 위력이 조금 과장해 설명해드리면 우리나라 방송통신사를 없앨 수 있는 위력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만약에 MBC나 KBS나 뭐 SBS나 뭔가 크게 문제가 발생돼서 방송사를 폐지하거나 없앨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건 뭐 중요 주파수를 양도하고 판매하는데 관여하는 데가 바로 방송통신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 답을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는데 국무총리하고 기술협회도 시험 문제 답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 문제는 특히 별표를 해놓으시고 다른 문제랑 연관해서 잘 풀어보시면 매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4번의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나머지 문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위로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올려서 자, 이렇게 보니까 한참 올려야 되겠네. 55번 나왔어요. 55번. 아, 요거 방금 전에 우리가 풀었던 51번 문제랑 제가 아까 설명했는데 그게 이제 답으로 나왔네요. 읽어볼게요. 강전류 전선이란, 자, 전기도체, 절연물로 싼 전기도체, 절연물로 싼 것의 위를 보호피막, 절연막이죠, 절연막. 보호한 전기도체 등으로 몇 볼트란 말 나오네요. 몇 볼트. 자, 몇 볼트 이상의 전력을 송전, 보내거나 배전하는 전선을 말하는 거다. 아까 선생님이 요거 300볼트라고 얘기했죠? 정말로 문제가 나왔네요. 답은 4번에 300볼트인데, 자, 이 문제랑 같이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랑 같이. 자, 52번이었죠? 52번. 이 문제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화면 지우지 않고 56번 그대로 갈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안정적 관리 운영, 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개인정보 등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자. 자, 요거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그랬죠? 방금 전에.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바뀌었는데 시험 문제 답으로 계속 나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해드리면 좀 뭐하지만, 자, 1번부터 4번 중에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보통 나오게 되면 거의 무조건 답입니다. 거의 무조건 답입니다. 아주 고마운 문제고 땡큐 문제죠. 56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57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57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자, 올려서 57번 가보겠습니다. 57번. 국가정보와 기본법의 제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는 거. 틀린 거 나와요. 틀린 거. 자, 요거는 방법이 없어요. 크게 설명 드릴 게 없고, 거의 법문제라, 거의 뭐 암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주 보셔서 눈에 익히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기본법이다 보니까, 자, 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떤 목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자,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자, 조건을 규정. 예, 요거 이런 거 보통 맞아요. 그다음에 뭐 이바지. 좋은 얘기죠. 뭐 지식정보 사회의 실현 이바지. 뭐 이바지 같은 거는 다 맞는 얘기예요. 이바지. 자, 요구사항을 뭐 규정, 정책, 이거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것도 아주 좋은 얘기죠. 자,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거. 이거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뭐 첨단화? 이거는 뭐 법 문제하고 법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특히 뭐 첨단화 혹은 뭐 다른 걸로 뭐 돈에 관련된 얘기 이런 거 다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자, 틀린 거니까 2번 틀렸고요. 계속해서 58번 넘어가 볼게요. 58번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국가정보와 기본 법령상 실시간이라는 말 나와. 실시간. 이건 법 문제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이제 문제 나올 때 보시면 뭐 실시간 나오면 뭐 리얼타임이라는 거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영어 단어로 리얼타임은 잘 안 나올 것 같고 실시간이 답으로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리얼타임. 자, 리얼타임이라는 거. 자, 리얼타임이라는 거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이제 비슷한 게 이제 온라인이라는 말도 나올 거예요. 온라인도 이제 답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온라인. 자, 온라인의 반대말은 이제 물론 이제 오프라인이죠. 근데 우리가 답으로 많이 나오는 건 온라인. 그 다음에 실시간, 리얼타임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동영상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고속의 대용량 정보통신망은 자, 요거는 이제 문제의 답을 이제 눈에 익히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잘못 고르시게 되면 여러분들 뭐 여기 보면은 대용량이란 말 보셔가지고 뭐 광대역 뭐 이런 거 고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고속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1번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설명을 지금 앞으로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서 실시간 뭐 이런 거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을 4번 같은 거를 고르면 안 됩니다. 이 실시간이 답으로 나오는 건 법 문제에서 답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른 쪽에서 실시간이나 온라인이 답으로 나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9번. 이제 문제가 두 개 남았네요. 자, 그러면 5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화면 지워보고. 자, 올려볼까요? 자, 60번은 다음 페이지 있는데, 일단 59번부터 읽어볼게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다음 땡땡이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방송통신사업자, 다른 말로 MBC, KBS, SBS는 사업용 방송통신 설비를 땡땡이와 상호 연동이 되도록 설치 운영하여야 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각 가정에는 어떤 거랑 연결이 돼야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죠? 어떤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TV나 여러분들 혹은 라디오겠죠. 라디오가 있어야 되겠죠. 라디오가 있으셔야 되는데 자, 역시 글자가 삐뚤빼뚤하지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쓸 때마다 좀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러워요. 자, 마우스로 쓰니까 용서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TV하고 라디오에 해당하는 거는요. 다른 말로 하시면 뭐 끝에 있은 거니까 단말기. 영어로는 터미널에 해당하는 거죠. 요겁니다. 요거예요. 답은 단말기 혹은 단말 장치. 쉬운 문제. 한 번만 들으면 여러분들 기억하기 쉬우신 문제. 자, 1회차에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 남았습니다. 자, 6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60번 또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60번. 자, 화면을 지우고 자, 60번 가보겠습니다. 60번 한번 가볼까요? 자, 60번 한번 가볼게요. 자, 60번. 자, 마지막 문제니까. 자, 60번 읽어볼게요. 자, 60번. 자, 이 문제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60번. 자, 60번 가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법 문제네요. 자, 근데 이거 리듬 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밑줄을 그으면서 리듬 있게 한번 읽어볼게요. 유선, 무선, 광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에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신, 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 자, 기계기구 선로라는 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니까 설비라는 말 나왔네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정보통신으로 시작을 했고요. 끝에 설비로 끝났으니까 답은요, 여러분들 골라주실 때, 자, 2번에 정보통신으로 하고 설비로 끝나는 게 답입니다. 아주 쉽네요. 자, 근데요, 만약 여러분들 60번 문제가요, 전기통신으로 나오고 설비로 끝나면요, 그때 답은요, 전기통신 설비가 또 답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자, 1회차 문제를 굉장히 길게 몇 회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자, 이후에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시간은 여러분들 단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쉬었다가 2회차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중국기술원 모바일 앱 개발 학과 하고 여러분. 자, 지금부터 제 2차 CBT 기출 2회차 문제를, 자,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다시 준비된 교환을 가지고, 자, 매회차 25분 분량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양해를 좀 구할게. 판서 글씨가 좀 삐뚤빼뚤합니다. 자, 마우스를 이용해서 글씨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자, 미리 좀 선생님 입장에서 양해를 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한번 또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약간 위로 올려놓고, 자, CBT 보건 기출 2회.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장치. 읽어드리는 장치라고 했네요. 자, 읽어드리는 장치니까 뭐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여러분들 대표적인 거 뭐 있죠? 키보드. 자, 그 다음에 스캐너. 뭐 이런 것들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의 입력 장치. 또 시험 문제 답으로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요. 입력 장치 중에 여러분들 디지타이저라는 게 있습니다. 디지타이저. 자, 디지타이저. 디지타이저는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그 웹툰 작가들이 쓰는 거죠. 그 웹툰 작가들이, 자, 웹툰 작가들이 쓰는 것 중에, 자, 우리나라 제품은 아닌데 W에 땡땡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디지타이저고요. 자, 일정한, 자, 디지털 판 위에, 자, 전자펜을 가지고 쓰게 되면 화면에 똑같이 나오니까 입력 장치고요. 자, 그다음에 현재 이 문제의 답은 아니지만 이제 출력 장치 중에, 여러분들 이제 모르시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출력 장치 대표적인 거는 프린터와 모니터인데 플로터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플로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플로터는요, 보통 이제 X, Y 플로터라고 하는데, 요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대형 프린터에 해당하는 장비입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다음 중 출력 장치는 이렇게 물어본다면 X, Y 플로터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디지타이저가 입력 장치로 나타나거든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지우고 문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 2번. 컴퓨터의 시스템을, 자, 시스템 성능을 극대화, 최대화하고 사용자, 유저가 컴퓨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 다른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집합체, 프로그램의 집합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는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니까 답은 1번의 운영체제가 되고요. 약자로는 OS가 됩니다.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어지요. 자, 문제 3번 가볼까요? 다음 중 과학기술 계산용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과학기술 계산용으로 가장 적합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자바를 배우고 계실 텐데, 자, 우리
조금 오래됐습니다만 IBM에서 개발한 언어가 있어요. 과학기술용으로. 뭐 어찌 보면 아폴로 11호 같은 달나라비에게 썼던 언어인데요. 포트란이 정답입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하나 더 알으셔야 될 게 여기 있는 코볼은요. 사무용입니다. 사무용. 사무용. 코볼은 사무용이고요.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배우신 자바에 먼 손접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2번의 어셈블러는 기계어랑 관련이 있습니다. 기계어. 속도가 가장 빠른 언어죠. 하지만 사람이 쓰긴 좀 어려운 언어고요. 공과 이중신 공과 일로만 이제 표현이 되는 그런 언어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사람이 알 수는 없고요. 그거를 번역해주는 번역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셈블러로 끝나니까요. 자, 문제 4번 넘어가 볼까요? 화면을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올려봤더니요. 자, 그레이 코드라는 게 나왔네요. 그레이 코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의 답으로 그레이 코드 자체가 문제의 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자, 근데 문제를 한번 읽어보니까 자, 그레이 코드 10100을 이진수로 바르게 표현한 것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그레이 코드니까 자, 이진수 10100을 이렇게 써놓고 자, 오른쪽 밑에 조그맣게 알파벳 G라고 쓰시면 이건 그레이 코드가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뭐냐면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만드는 건데 이건 이제 반대 문제래요. 자, 그레이 코드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자, 이진수로 바꾸라는 거래요. 이진수 형태로 이제 바꾸라는 문제니까 자, 요거는 풀이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일단 그 이진수 중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레이 코드인데 그레이 코드가 아무리 길어도요. 자, 첫 번째 앞에 있는 1은요. 그냥 뚝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뚝 떨어지니까 얘는 이제 1이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이 그레이 코드니까 자, 이렇게 그레이를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쓸게요. 기억을 크게 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레이라고 써드릴게요. 그러면 요게 이제 포인트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2라고 뒤에 있는 0을 갖다가 자, 이렇게 연산해서 내리면 됩니다. 두 번째도 이렇게 연산해서 내리고 요것도 연산해서 내리고 요것도 이렇게 연산해서 내리면 되죠. 근데 그레이 코드의 핵심 논리 연산은요. 베타적 논리 합인 XOR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답으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XOR로 표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걸 갖다가 EXOR로 표기해도 맞는 거고요. 기호로 표기할 때는요. 자, 이렇게 플러스를 해주고 원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해도 같은 기호입니다. 뭐 반가산기, 전가산기 여기서도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그 앱인벤터나 자바에서 논리연산 배우셨을 텐데요. 이 논리연산은 이렇게 되겠죠. XOR은요. 논리연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겠죠. 입력 A와 B가 있다면 출력 결과가 Y는요. 자, A, B 입력은요.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둘 다 0인 경우. 자, 그 다음에 B가 0이고 지금 말을 잘못했네요. A가 0이고 B가 1이고 그 다음에 A가 1이고 B가 0이고 그 다음에 둘 다 1일 때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 수가 나오는데요. 그럴 때 출력가 Y는요. 이렇게 되겠죠. A하고 B가 똑같으면 0이고요. 자, 00이니까 0이고 그 다음 11이면 이것도 A, B가 똑같으니까 0이죠. A하고 B가 서로 다를 때만 1 나오는 게 베타적 논리 합인 XOR의 논리 연산이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랑 이거랑 연산하시면 1과 0이니까 서로 다르니까 1. 자, 그 다음에 자, 0과 1이니까 자, 0과 1이니까 자, 요것도 서로 다르니까 1. 그 다음에 1하고 0이니까 또 다르니까 요것도 1. 그 다음에 00 같으니까 0. 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XOR 연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연산 결과 값은요.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꾸는 게 아니고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꾼 걸 지금 제가 설명을 했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는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꾸는 거니까, 자, 요거는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만드는 거니까, 자,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선생님이 했던 연산은요. 자, 자, 이진수에서 그레이 코드로 바꾸는 거고요. 밑에다 다시 쓰고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그레이 코드 값이 100, 자, 10100이니까, 자, 이거를 다시 이진수로 바꾸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진수니까 숫자를 선생님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크게 쓸게. 이진수. 예. 그럼 이게 힌트가 되겠네요. 바로 이게 힌트가 되겠네요. 자,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꿀 때 똑같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그냥 뚝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 1이 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벌써 틀린 것도 찾을 수가 있네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답이 대수가 없겠습니다. 그럼 3번은 제거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진수의 2를 이렇게 쓰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연산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연산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하고 자, 뚝 떨어진 앞에 있는 이거하고 자, 이런 식으로 2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걸 계속해 나가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번에는 그레이 코드는 이렇게 했지만 자, 그레이 코드는 이진수로 바꾸는 거니까 뚝 떨어진 거랑 요거 1하고 0을 해야 되니까 서로 다르니까 이것도 1. 또 요번에 1하고 또 1하고. 근데 요번에는 1하고 1 똑같으니까 얘는 0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0하고 또 0하고 했더니 또 요거는 같으니까 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0하고 또 0을 했더니 이것도 0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10100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꾼 거는 자, 11000 나오겠네요. 그러면 답은 1번이네요. 1번. 자, 1번이고요. 기왕 한 김에 자, 요번에는 반대로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꾼 거, 요거를 다시 그레이 코드로 한 번만 더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자, 1, 1, 0, 0, 0. 자, 이진수를, 자, 그레이 코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제가 잘못 설명을 했지만, 요대로 하면 되겠네요. 요대로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맨 앞에 있는 1은, 자, 뚝 떨어지니까 1 나오고, 자, 그레이 코드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시는 거죠? 그러면 1하고 1이니까 XOR 연산이니까 0이고요. 또 요번에 1하고 0이니까 요번에 이게 1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0하고 0이니까 요거 0 나올 거고 또 0하고 0이니까 0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 보면 그렇군요. 자, 요렇게 바꾼 거를 다시 연산을 했더니 자, 원래의 그레이 코드가 되네요. 이런 거였군요. 자, 풀이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자, 이진수에서 그레이 코드로 바꾸실 때는, 자, 그레이의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반대로 그레이 코드에서, 자, 이진수로 바꿔주실 때는, 자,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 이진수 쓸 때 요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화면이 조금 작아서 설명드린 게 좀 화면이 잘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잘린다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좀 잘리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나중에 좀 재편집 같은 거를 해서 화면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처리를 해드려 볼게요. 아직은 자 편집이 된 상태가 아니라서 화면이 지금 뭐 잘리는지 아래쪽이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그대로 진행을 해보고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얘기를 하거나 좀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좀 잘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자, 그러면 화면이 많이 지저분해졌으니까 자, 요거를 자, 화면을 지우고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지우고